안녕하세요. 저 양세형 변호사입니다. 좀 과장하면 대학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나 적어야겠다. 결혼을 선언하셨. 우리 남편이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무슨 넌 죄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용히 여기서. 나 심지어 도곡동잖아. 무상한 줄 알아? 4년 만난 그 남친. 대치동 맞지 그 남친. 아니 왜냐면 이 도곡동 쪽이 법 쪽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 그 남친도 우리랑 미안합니다. 우리 뺄게요. 자 그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다는 거네요. 아주 아이들 키움에 있어서 아주 큰 득이 될 만한 러이어 만나러 갑니다. 아 여긴가? 야, 여기만 문이 달라 왜? 아 고급적이다. 도곡동은 다 부자야. 안녕하세요. 아 역시 또 비서님이 직접 안 나오셔. 자, 야 법무법인 이런 대표를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다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시신의 두 다리는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장래 부양료를 지급하는 재산 분할은 변호사님 지금 약간 얼굴이 빛이 나네. 결혼하고 행복하신가 봐요. 여기까지 이따 풀어드릴게요. 저기 입구도 좀 예쁘죠?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내 프라이빗 약간 공간인데 VIP 상담실하고 그 다음에 유언 작성을 해요. 그래서 하러 오시면 차분한 공간이 필요해서 하시고 한부모 가정 특히 제가 하고 있는 거 칸나 사단법인 이렇게 유언과 한부모 가정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일. 유언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쓱 내미는 거지. 저희 이렇게 사단 기부해서 역시 브레인이 도곡동 브레인은 달라. 역시.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분도 네. 유언하시러 가시면서 부부가 같이 회원가입해주고 가셨어요. 이거 안 하고 가면 약간 오늘 나갈 때 약간 이 눈빛이 이미. 회원가입해주고 가시는 거요. 네. 우선은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양세형 변호사입니다. 제가 출세를 했다라는 생각을 한 게 2007년 아침마당에 나가면서 처음 내가 출세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때 방송이 처음이니까. 2007년에 처음 했어요? 2007년에 오늘 내가 정말 출세했다. 100만 유튜버 채널에 내가 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 성공했습니다. 네. 후원해야겠다. 빨리 가봐봐요. 나 진짜 몇 개 쓰고 가야겠네. 진짜 오늘 양소영 변호사님 만나러 오면서 이 키워드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진짜 많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조 1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자녀 셋을 서울대에 보냈다. 또 하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결혼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고 좀 오늘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혜 씨랑 저랑 네. 공통점인 게 워킹맘이고 음. 그다음 딸 둘. 물론 네. 나는 이제 막내가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남편이 세무사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국세청에 있다 나와서 세무사 하고 있어요. 아니 난 그거 진짜 그래서 대박이더라고요. 되게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변호사가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아이를 셋을 딱 키우시면서 어떻게 아웃풋이 서울대가 가능할까? 그런 꿀팁 같은 거나 가르쳤던 방식 같은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서울대를 보냈다고 했을 때 엄청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엄마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학원 가서 돈 들여서 한 건데 뭐가 자랑이냐, 이게 동의 되는 면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꿀팁이다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저학년 때 사실은 엄마들이 제일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처음이지, 또 일은 하지, 우리 애들은 뭐 어떻게 클지 걱정이지. 그럴 때 엄마들이 무작정 습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습관 만들고 학원 보내야 한다면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애랑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 초등학교 애들 엄마 없을 때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으면 우리 다 충격 먹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애가 거의 없어요. XX. 엄마가 나를 되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공부가 끼어드니까 엄마가 왼수가 되고, 공부 되게 중요하죠. 습관 드는 거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그다음에 우리 애들은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셋 다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 혹시 보냈나요? 근데 우리 셋 다 실패했어요. 왜요? 너무 힘들대. 가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하루 종일 영어만 해야 되니까 우리 애들이 다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걔가 거기 가서 몇 마디밖에 못했대요, 하루 종일.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걔네들이 우울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6살을 좀 늦게 갔거든요. 1년 다니고 그만둔다고 할
할 때는 좀 늦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둘째는 5살부터 보냈어요. 근데 걔도 결국에는 6살 넘어가면서부터는 못 다니겠다 하더라고. 이제 누나들 둘 다 실패했으니까 막내는 좀 성공하고 싶잖아. 그래서 왕강은 엉덩이 7대 때릴 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7대를 맞겠대. 그럼 진짜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날 내가 엉덩이를 진짜 때렸어. 그래갖고 영어 유치원을 안 갔어요. 근데 그날 누나들이 이제 유치원 갔다 올 거 아니에요. 누나, 나 이제 영어 유치원 안 가도 돼 하면서 얘가 만세를 부르면서 누나들 나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정말. 그래가지고 셋 다 때려쳤어요 우리는. 지금 저도 이제 첫째를 보내지만 제가 그게 참 고민이었던 게 이미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이렇게 이제 맞아요. 나뉘더라고요. 한 초급반에는 또 보내기가 싫기 때문에 또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을 계속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둘째는 영어를 이렇게 보여줘도 진짜 못해요. 근데 책은 막 30권씩 읽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일반 유치원을 보낼까도 사실은 고민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보냈을 때 약간 불안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조기 유학을 보내거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면 저는 영어 유치원이 힘들더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목표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좀 조기 유학을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왜요? 제가 이제 아빠 잔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춘기가 좀 일찍 가서 좀 날라리가 된 경험이 있어. 전혀 날라리 기운이 1도 약간 친구랑 말이 나 날라리 좋아하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방황을 한 거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자칫했으면 제가 다른 놓칠 수 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기 유학을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하나야. 어쨌든 좀 관여를 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저도 사실 그건 공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힘들더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때 불안감이 없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해결을 했다는 거지. 내가 당장 네이티브처럼 애를 키울 거 아니면 괜찮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어는 필요하다. 근데 그건 일단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회가 있다는 걸 알면 영어 공부는 하게 되잖아요. 그거로 내 불안을 덜었던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 외에 사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단계별로 조금 다른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집 근처에 다닐 수 있는 기본 문제 풀어주는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하나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우리는 좀 많이 했어요. 책 읽어주는 거, 그 다음에 논술 쓰기 선생님. 나 적어야겠다. 저 좀 줘봐. 왜냐하면 학원이 너무 많아요. 무슨 요즘에는 음악 줄넘기 학원도 있잖아요. 나 미치겠어. 왜냐면 애들이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피곤해. 저는 그래서 영어 수업도 다 빼버렸어요.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래요. 가만히 심심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유행이 아니라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심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 캐리엘리 이번에 텐트 사줬더라고요. 맞아요. 친구 놀러 온다고. 그런 공간 만들어주는 거 저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능목이 있었어.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2칸, 내일은 3칸? 저거 한번 넘어볼 때까지 내가 계속 도전해보는 거지. 이렇게 나 혼자만의 뭔가 도전을 해서 그걸 깨는 경험. 이게 학원 가면은 이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쉴 시간이 있을 때, 놀러 갔을 때 그 빈 시간에서 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백투더 아날로그가 포인트인데 국영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없어요. 요 3가지는 무조건. 저는 우리 애들을 좀 과장하면 국어로 대학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국어로? 왜냐면 국어가 이 독해력이 돼야 과학 문제도 읽을 수 있고 과학 책도 읽을 수 있고 사회 문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막내가 이제 영재고를 가서 MIT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9시 최고네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최고지. 근데 우리 애가 언제 공부가 꽃이 피었냐면 중학교 때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어머니 웅주를 책을 많이 읽혀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수학 문제가 길어지고 개념이 어려워진다. 근데 이 독해력이 안 되면 수학 공부가 발전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은 독해력이 있는 애들이다. 결국에는 국어인 거지, 책 읽기.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는 대충 우리 이제 감이 왔어.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아이들이 속을 썩인 적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애들을 많이 못 돌봤어요. 좀 많이 당황스러운. 사춘기 때 원래 더 집중하지 않잖아. 사춘기 때 나는 못 돌봤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어. 엄마가 자기의 성적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때울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던 거지.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리 바빠도 저는 곤두서 있거든요. 얘가 시험지를 갖고 오면 자 일단 싹 한번 살펴보는 게 이게 봐야 된다. 저는 안 봤어요. 초등학교 어떻게 그럴 수 9학년 이후로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하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게 보니까 내가 애 채점 메고 있을 때 국어는 지문에다 답이 있어. 뭐 체육 시험이 틀렸다고 가가지고 체육 문제집 사오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한마디 하신 게 나한테 굉장히 큰 정이 된 게 애 기죽이지 말아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 기를 안 죽이는 거다.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거를 내가 지금 또 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싫었던 아빠의 모습을 내가 애한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딱 접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가 이제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봐라. 그렇게 시작을 갑자기 했지. 눈물 날 것 같아. 어제 우리 테리가 어. 받아쓰기 공부를 하는데 자꾸 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 똑바로 자 쌍시옷이라고 쌍시옷 이러면서 했다? 근데 그걸 첫째 때 저도 했어요. 아니 이거를 방금 봤는데 테리야 집중하라고 집중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언성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테리가 우는 거야. 근데 저랑 항상 공부를 하면 애가 울어요. 근데 나중에 딱 하는 말이 엄마도 모를 때 있었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너무 무섭대 엄마가. 근데 내가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왜 내가 애한테 자꾸 언성 높이고 애한테 왜 못한다고. 얘가 당연히 모르지. 근데 내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 막 머리에 뚜껑이 막 열릴 때 그걸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인 거예요. 우리 애가 못하면 어떠지? 처지면 어떠지? 맞아. 그다음에 엄마라서 우리 애들이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죄책감이 다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책 제목을 오늘도 불안한 엄마에게라고 한 거야. 그리고 지도 친구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게 살아날 수 있게 엄마가 계속 해주기만 하면 기죽이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엄마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럼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진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 엄마가 책을 읽어야 된다. 난 못 가겠다. 대놓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책을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디지털로 유튜브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부지 그것도.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을 늘려야 내가 판단 능력이 더 현명해질 수 있으니까 엄마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시각을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책이 읽기 싫다 하는 엄마들한테는 어떤 거? 왜냐면 책이 읽고는 싶은데 읽을만 하면 엄마! 읽을만 하면 엄마 이러니까 집중이 안 돼. 일단 엄마가 애들하고 동화책 같이 읽는 거 저는 추천. 예를 들어서 제가 백설공주를 다시 읽고 신데렐라를 다시 읽고 뭐 이런 동화책을 다시 읽어도 제가 생각이 달라요. 맞아. 지금 읽으면 또 애들 거 읽어주면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래서 이서부화가 이렇게 오래 있는 거구나. 오늘 정리가 딱 됐어요. 자, 서울대에 보낸 비법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 그리고 독서.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요렇게만 좀 해보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한 가지 팁으로 전 침대통 많이 했어요. 테리엘리 침대 붙여놓고 애들이랑 같이 자는 거 저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럼요. 애들이 싫다고 그럴 때까지 다 계속 데리고 자려고. 지금도 유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자리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애들하고 스킨십 나누고 대화 나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저는 잠자리 토크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토요일, 일요일은 특히나 같이 이불 깔고 5명 같이 자는 거 많이 했어요. 애들 잠자리 독립 안 돼도 독립될 놈은 독립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독립을 굳이 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딱 때 되면 뭐 지들이 뭐 30살 됐는데도 엄마랑 잔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국내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정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텐데 야 정말 이건 정말 최악이다. 뭐 이런 케이스 있으면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를 경제적인 걸로 풀어요. 돈안 주고. 돈 안 주고 그다음에 보러 오지도 않고 그게 전부 다 저는 아동 학대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죄야. 지네들이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낳아놓고 책임을 못 지는 거는 저도 좀 이해를 못해요. 대충 이제 이혼 얘기까지 마무리가 되셨고. 자, 우리 변호사님 너무 잘 살아오셨는데 졸혼을 선언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시 공부만 하다가 29살에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 2년 차에 우리 남편을 만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30대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25년을 이제 부모로서 살아 보니까 졸업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나를 다시 좀 찾고 싶은. 사실은 전 정말로 졸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말씀하시면 뭔가 딱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로 실현을 하겠구나 이렇게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고민을 했는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와서 읽어보래. 그래서 그 책이 보니까 죽기 전에 임종을 같이 해준 호스피스 간호사가 쓴 책인 거죠. 그러면서 임종을 같이 하는 부부들의 아름다운 얘기가 써있는 책. 죽을 때 혼자 있을까봐. 그래서 난 정말 너무 화가 났어. 나한테 무슨 러브레터를 써도 부족할 판에. 읽으면서 내가 조금 이 사람이 밑줄 쳐놓은 데가 있더라고. 먼저 읽으면서 멋있다 이 부분.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내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마지막을 어쨌든 같이 하자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좀 불만을 느꼈던 것들 남편이 해주겠냐 했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이나 내가 친정 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터치하지 말고 룰을 좀 다시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 남편이 다 약속을 해줘서 약간 좀 어떤 때는 강력하게 좀 선언을 할 필요도 있겠네. 그 전까지 열심히 잘 하다가도 조금 난 이제 내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도 아직 아이를 키우고 있고 엄마들도 그렇고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너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시기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견디셨는지. 내가 내 삶에 조금 더 집중하고 아이에게 너무 막 이렇게 올인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좀 그런 위로의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 책 제목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 네. 진짜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엄마들을 위로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사비로 좀 쏠까요? 진짜요? 우와 대박.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됐지만 또 책 읽는 엄마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책 보시면서 그 안에 핸드폰 놓고 보세요. 그러면 되니까. 변호사님의 쓴 책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 너무 좋았고요. 사실 어제 되게 설렜어요. 지혜 씨 리프팅 너무 잘 돼서. 잘 됐죠? 잘 땡겼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누가 위에서 계속 나를 끌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뭔가 솔루션을 좀 지혜롭게 잘 진행을 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행이다. 네, 수다 재밌게 떨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관심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밉지 않은 관정 언니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오자마자 많이 피곤했는데 내가 요즘에 실리프팅 하고 나서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병원 어디냐고. 잘했으니까 유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들을 잘 요즘에 선별해서 쓰는데 대박 아이템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주름 개선 기능성 마이크로샷 패치가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조카들이 미국에서 항상 사다 달라고 하는 거 여드름날 여기 붙여줬잖아요. 그 왜 약국 가면 거기 상단에 있어요. 제일 핫하잖아요. 거기서 만든 주름 패치인데 이게 팔자주름, 눈가주름 여기에 특화돼 있어서 잘 붙여놓으면 효율이 기가 막혀. 이게 이 안에 요즘에 PDRN이라고 굉장히 핫한 성분이에요. 이 PDRN이 연어 DNA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 속에 흡수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이 자체적으로 약간 오돌토돌 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쫙 붙여놓으면 이게 2시간 붙여놓잖아. 확 흡수가 되는 거지. 여기 좀 웃겨요. 혼자 있을 때 해야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바로 뚝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5초간 딱 붙여놔. 그러면 약간 왜 니들샷 맞는 거 여러분 해봤죠? 피부과 다녀본 사람들은. 니들샷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따끈따끈해요. 그럼?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뭔가 잘 흡수되는 느낌이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이게 마이크로샷 패치라서 일반 앰플 바르는 것보다 3배 정도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고 나서 다음날 딱 보면 약간 차올랐나? 이런 느낌 있어요. 이 눈가도 나이 들면 여기가 커지거든. 그래서 이게 피부 주름이랑 탄력 관리에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마이크로샷이 있잖아. 700샷이나 있어.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면서 흡수가 되는 거지. 한 번 또 우리가 좀 세팅을 받았다 하면 이제 관리는 좀 꾸준하게 그래야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좀 천천히, 그리고 또 받지 않으신 분들도 좀 노화를 위해서 좀 노화를 딜레이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촬영 전에 살짝 이렇게 해놓고 가면 확실히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더라고. 또 우리 변호사님 만나고 왔는데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와의 그 대화, 소통, 사랑,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기본적인 건 공부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가 엄마한테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서 혹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더 잘하려고 공부 잘하고 더 잘 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 관심 있게 인정받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